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일드맥스 신규 ETF 두 종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신규 개별 종목 커버드콜 전략 ETF이며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BIGY에 이은 두 번째 타겟 12 ETF입니다. 그럼 먼저 일드맥스에서 지난 12월 10일에 출시한 마라 홀딩스에 대한 커버드콜 전략 ETF인 MARO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RO의 총 수수료는 TSLY, MVDY, CONY 등의 일드맥스 ETF와 동일하게 0.99%이며 기초 자산은 비트코인 2위 보유 업체인 마라 홀딩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 상장된 ETF인 만큼 아직 운영 규모는 하나 약 56억 원으로 크지는 않고 상장 첫날 거래량은 3만 1000주, 두 번째 날 거래량은 1만 7000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TSLY가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MVDY가 엔비디아를 기초 자산으로 하듯이 MARO는 마라 홀딩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전략 ETF인데요. 그렇기에 ETF의 특성과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산이 어떤 종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MARO의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는 현재 총 4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총 42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은 전세계 2위 비트코인 보유 업체입니다. 이러한 마라 홀딩스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동시에 비트코인 채굴 전문 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및 기관에서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에너지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주로 제공합니다. 현재는 총 4개 대륙에 걸쳐 16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며 컴퓨팅 용량은 1500MW까지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라 홀딩스의 최근 이슈는 11월 전환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 약 1만 2천 개를 추가 매입하였고 평균 매입 가격은 9만 6천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라 홀딩스는 비트코인을 총 4만 435개를 보유하게 되었고 해시레이트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초당 50exRC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채굴기의 속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현재 시장에 알려진 채굴 기업 중에서는 선도적인 위치를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12월 4일에는 8.5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한 번 더 발행하였고 이 중 약 4,800만 달러는 기존 전환 사채를 재매수할 예정이며 나머지 8억 달러 정도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 및 전략적 인수, 운영 자본 등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MARO의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는 16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12월 3일에는 풍력 발전소를 인수했을 정도로 규모면으로 선도적인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것으로 판단되고 비트코인 약 4만 개를 보유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바로 다음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꾸준히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STY의 기초 자산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 기존 사업이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이고 비트코인 약 40만 개를 보유한 1위 업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와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 가치 대비 2.33배 더 높은 시가총액을 받고 있고 마라 홀딩스는 1.85배 더 높은 시가총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는 마라 홀딩스가 좀 더 매력이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보유 가치 대비 높은 시가총액을 받는 이유에는 적극적인 레버리지 전략이 있기 때문인데요. 두 회사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큰 규모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가치 대비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고 회사의 미래 비전 같은 부분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두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MARO의 구성 종목을 보면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에 대한 콜옵션과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RO는 일드맥스 그룹 B에 포함되며 내년 1월에 배당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상장된 PLTY의 경우에도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MARO 역시 바로 다음 배당 일정에 맞게 배당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알아본 MARO는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등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기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MARO의 현재 주가는 48달러로 하나 약 67,000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BIGY에 이은 두 번째 타겟 12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1드맥스에서 신규 출시한 두 번째 타겟 12ETF는 바로 SOXY입니다. SOXY는 연간 12%의 배당률을 목표로 반도체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서 동시에 옵션 거래를 진행하는 ETF입니다. SOXY는 MARO보다 좀 더 이른 2024년 12월 3일에 상장되었으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총 수수료는 0.99%입니다. 운용 규모는 하나 약 70억 원이며 거래량은 5,000주에서 1만 주 정도로 아직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SOXY는 15개에서 30개의 반도체 기업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연간 12%의 배당률과 자본 증가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SOXY는 포트폴리오의 반도체 주식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의 옵션을 거래하며 이러한 투자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동성, 내재 변동성 등에 대한 판단은 하위 자문사인 GGA 파이낸셜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현재 SOXY의 구성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ASML, ARM,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퀄컴과 같은 대형 반도체 주식의 상위에 위치해 있고 특히 엔비디아와 TSMC의 비중이 10%를 넘을 정도로 큽니다. 이러한 SOXY의 구성 종목은 대표적인 미국 반도체 주식 ETF인 SMH와 비슷하며 SMH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도체 ETF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상장된 1드맥스 타겟 12ETF는 BIGY와 SOXY로 내년 1월부터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 12ETF는 기존의 1드맥스 ETF와 달리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거나 하지도 않고 그룹별로 나눠져 있지도 않기에 해당 종목들만으로 매주 배당금을 받기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JPQ, GPIX, GPIQ 등과 같이 연간 10% 내외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가 상승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S&P 500, 나스닥 팩 등의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월배당 ETF는 많이 있었지만 특정 섹터에 대한 월배당 ETF는 없었기에 향후 성과만 괜찮다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 BIGY의 주가는 52달러 정도이고 SOXY의 주가는 50달러 정도로 두 종목 모두 한 주당 가격은 하나 약 7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1드맥스 신규 ETF인 MARO와 SOXY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MARO는 MSTY, CONY 등에 이어 비트코인 가격과 깊은 연관이 있는 1드맥스 ETF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라 성과가 결정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듯하고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가 비트코인 2위 보유 업체인 만큼 비트코인 1위 보유 업체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의 비교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SOXY의 경우 기존 1드맥스 종목에 비해 배당률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지급받길 원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면서 연간 12%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알아본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관련 영상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